네, 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괌에 현지에 25년간 전력 판매 수주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2조 3천억 원 규모라고 하고 이 밖에 또 경제 유발 효과까지 감안했을 때 3조 원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이 수주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안 좋은 소식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호재다운 좀 호재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 같은 경우에는 25년간 전력 판매 계약을 이번에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긴 시간을,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매출이 좀 발생되는 시장을 하나 새로 좀 개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제 가스로 운영이 되는 발전소를 짓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력 판매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이번에 한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그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이제 전기 가격도 좀 같이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계속 반려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이제 계속 좀 공략 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2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은 워낙 이제 그 수주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흑자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발판을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길게 좀 호흡을 보고 이제 이전 차트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2016년도부터 이제 지속적인 좀 하락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긴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턴어라운드하는 초기 부분에 좀 이제 좀 도달하는 부분이 좀 눈여겨보실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기관계 창구에서 이제 510억 원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도 230억 원가량 수매수세가 들어오는 점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주와는 좀 관련 없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좀 제가 좀 살펴봤더니 6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이쪽에서 이제 공문을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왜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제 계속 이런 터치가 있는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SEC에서 미국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요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직접 또 네. 질문하면서 주가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수주까지 나왔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 턴어라운드라는 이슈를 잡아주셨어요. 등급은 높은 등급일까요? 네, 투자 등급은 제가 오늘 1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정권마다 이제 그 전력 산업을 다루는 이제 그 좀 온기나 아니면 냉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또 온도 차이가 또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좀 눌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은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투자 추천 등급은 1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27,000원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등급 받은 한국전력 매수가 27,000원, 손절가 25,000원,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공정위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일종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겠죠. SK와 LG 이 통신사들의 유료 방송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OTT 경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나온 것인데요. 어떤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추세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해 있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애플 그리고 디즈니 또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을 이제 진출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이제 미디어 사업자라고 하죠. OTT 사업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번에 아마 좀 규모의 경제로 좀 통신사들 그리고 또 특히나 SK 브로드밴드나 아니면은 뭐 LG U+ 등 이런 통신 사업자들에게 좀 더 힘을 좀 실어주는 모양새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번에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SK텔레콤의 그 마케팅 전략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SK텔레콤 같은 경우 20년 전에는 맨 처음에 통신 시장을 이제 그 좀 확장기에 있을 때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게 바로 파리바게트 할인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IPTV 시장에 이제 확장 전략을 필 때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할인 마케팅 전략을 이제 펴가지고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넓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케이블 TV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하게 됨으로써 지역 이제 마케팅화를 어떤 식으로 좀 펼쳐나갈지 좀 기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마케팅을 지금 원래 모든 통신사들이 연말에 좀 집중해서 하는 편인데 지금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좀 축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G 단말기 이용 고객들의 이제 그 요금제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SK 이제 텔레콤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밀고 있는 요금제는 7, 8만 원대 요금제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5, 6만 원대 요금제로 이제 이용자들이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좀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계속 이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그 동영상에 대한 이제 그 이용자들의 그 사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고이용 요금제를 좀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G 단말기 쪽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ARPU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연말에 지금 마케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각사별로 그렇게 출혈 마케팅을 안 하나 보죠, 현재?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그 계속 이제 기지국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워낙 통신사들이 지금 이제 돈이 좀 들 일이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연말에 원래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또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단통법이 아무래도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타사 고객을 좀 유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단톡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신사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들어올 고객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비용들이 좀 많이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케팅 전략들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또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5G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지금 일단 1위라고 하는데 LG U+ 전략 주십니다. 등급 얼마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등급은 2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전환하는 초입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14,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이제 고점인 17,000원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절은 1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 U+의 5G 시대 강점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LG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요 도시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이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초저지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헬로비전과의 기업 합병 승인을 받은 LG U+의 전략 목표 주가 17,000원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는 기아차의 인도 첫 모델 셀토스가 현지 판매 SUV 가운데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우리 차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일본 차들보다는 인도에서 한국 차들이 일단은 지금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전 세계에 골고루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비교 대상으로는 일본 차 업체들을 좀 예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 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보이는 시장과 약점을 보이는 시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유럽이며 러시아며 뭐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인도 시장처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남미 시장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좀 현지화 전략을 좀 잘 짜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기아 자동차가 셀토스 이번에 그 돌풍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스즈키와 타타 자동차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아차보다도 먼저 인도 시장에 좀 진출을 해가지고 저가 공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타타 그룹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데 타타 그룹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보다도 이번에 셀토스가 판매량이 월등히 더 잘 나왔다는 부분은 그만큼 셀토스가 이제 상품 경쟁력 있게 인도 시장에 이번에 좀 제품을 내놨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아 자동차가 지금 현재 공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세도 이제 부과하지 않고 바로바로 생산을 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도 그전보다는 좀 갖추는 그런 효과를 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아차 자체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이번에 셀토스를 내놓음으로써 미국 같은 경우에 텔룰라이드라고 가장 이제 큰 기암급 SUV까지 이번에 라인업을 갖춘 부분이 있다 보니까 SUV 신차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영업과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대가족이 모여 산다라고 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까지도 같이 사는 대가족이 많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에서도 이번에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카니발 같이 큰 차량들도 투입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아차가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 신차 사이클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주가는 4만 원대까지 아래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4만 3천 원 선까지 반등을 준 상황인데요. 등급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같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잠정치로는 올해 400만 대 이하로 아마 국내 시장에서 제작된 차들이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워낙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매수 추천 등급은 1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4만 3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원 지지해야 하고요. 손절가 4만 원, 4만 3천 원의 매수가,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